자, 오늘 쓴 글 오립에 지금 많이 써왔는데 오늘 같이 보면서 수업 전에 이제 우리 윤서가 한 얘기도 있는데 한번 보면서 오늘 같이 보도록 할게. 자, 먼저 윤서가 한번 처음부터 읽어볼게. 오립에 타는 사람들이라고 제목을 바꿨어? 네. 그러면 제목이 바뀌었으니까 오립배보다는 타는 사람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겠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선생님이 항상 같아. 모든 게 글 쓸 때. 첫 번째 질문은 뭐였지? 이 글을 쓸 때 질문은 이 질문은 그런 거였습니다. 제가 타고 있는 지금 이 현재의 상황에서 이 상황을 한마디로 그 발전이 없고 좀 공회전하는 이 상황이 과연 이게 타게 될 수 있는 것인가에서 질문을 썼습니다. 근데 이 상황이라는 말은 굉장히 주관적이지. 내가 처음부터 가르쳤을 때 주어, 동사, 목적어를 넣어서 질문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잡아라. 그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어, 시간의 흐름에 관계없이 한때의 교착 상태에 있는 사람들, 교착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일단 한때의 교착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그 다음에 우선 이게 새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아니 새 우선 인물 질문 이건 네. 스토리를 얘기하지 말고 우선 질문은 정확하게 주어 동사에서 깔끔하게 질문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봐. 자, 오리배 타는 사람들의 질문은 뭐였지? 교착 상태에 있는 이 현 지금의 때를 더 나은 방향으로 타개할 수 있는가, 더 나은 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를 질문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추상적이야. 교착 상태라는 게 예를 들어서 어떤 거, 내가 아프면 내 어떤 병,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지금 이런 어떤 시기에 문제가 있으면 사회적인 문제에서 어떤 부분, 예를 들면 내 집이 팔려야 되는데 왜 지금 부동산이 안 팔리고 이렇게 침체기인가? 왜 내 집은 팔리지 않는가?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내가 지금 음식을 만들어서 이 음식을 잘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왜 내 음식은 잘 팔리지 않는가? 이렇게 굉장히, 그러면 음식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내가 만든 사각 케이크는 왜 잘 팔리지 않는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어저께 저녁에 만든 사각 케이크는 왜 오늘 잘 팔리지 않았는가?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라고 선생님이 가르쳤지. 네. 질문을 추상적으로 던지면 글도 추상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 자, 해답. 윤서가 찾은 답은 뭐야, 그래서? 우선 그 질문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면은 이 화자는 지금 현재 그 처해 있는 교착 상태가 어 이전에 본인의 그 목표 지향점도 없고 그래서 좀 방황하는 시기에 그래서 이 아니, 화자가 설명을 하지 말고 줄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질문은 아까 교착 상태라는 추상적인 질문을 던졌고, 답은 주어 동사에서 뭐뭐는 뭐뭐이다. 내가 어저께 저녁에 만든 사과파이가 오늘 아침에 팔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질문을 던지면 구체적으로 그 답은 어저께 만들었기 때문이야. 오늘 아침에 새로 새벽에 만들었어야 되는 그 나는 게을렀기 때문에 사과 케이크가 팔리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정확한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구체적으로 매기를 하라는 거지. 자, 그래서 교착 상태에 빠진 나는 왜 이 안주하고 더 나갈 수 없는가? 굉장히 추상적인 질문을 던졌어. 자, 그럼 답은 뭐야? 윤서가 잡은 답은? 음 질문을 추상적으로 던지면 답도 추상적으로밖에 나올 수가 없는데 어떻든 답은 뭐였어? 이 글을 쓸 때 답은? 지금 제가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이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 이 상황으로 목표까지 도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상황으로 다음 때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답도 굉장히 추상적이야. 네. 사람들은 추상적인 질문에 대한 추상적인 답을 별로 그렇게 이해를 안 하고 싶어 하고 별로 공감을 하기 싫어해. 그런데 내가 빵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어저께 만든 사과파이가 왜 오늘 팔리지 않았을까? 저 사람이 뭐가 기술에 문제가 있나? 아니면 저 사람이 어저께 그거를 잘 이렇게 준비를 잘 해놓고 갔었어야 되는데 혹시 재료가 상했나? 이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반응을 한다. 단편은
특히 장편을 가도 마찬가지인데 아주 구체적인 질문, 그다음에 구체적인 답이 와야 그것이 이야기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서사가 되고 의미가 생기는 거야. 그 부분을 항상 가리키는 데 있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은 시간이 별로 없잖아. 이번 연도 안에 어떻든 이걸 해결을 다 해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예전처럼 그렇게 잘한다, 잘한다라고만 할 수가 없고 지금 또 실제로 우리 윤서가 그 궤도를 잘 타고 있어. 그 선생님은 조금 멘토링하는 존재고 선생님은 제자의 부족한 부분을 잘 가르쳐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앞으로 글을 쓸 때는 그 질문과 답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잊지 마. 알았지? 네, 자, 알겠습니다. 우리배 타는 사람들 한번 읽어볼게. 윤성아 먼저 읽어봐. 오리배로 태평양을 항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말끔한 오리배 한 척과 밤낮 동안 페달을 밟아도 멀쩡한 허벅지와 체력, 그리고 몇 달째 식량만 했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다 도중 태풍을 만나기라도 하면 어쩌지? 오리배는 쉽게 전복되어 나는 바다 한가운데 표류될 것이다. 따가운 햇살이 머리를 익히고 차가운 수온은 몸이 신진대사를 둔하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얼마 안 가 죽겠지. 주변인들이 얼마나 우습겠어. 멍청한 도전을 한 사람이 한 산이었다고 길마다 저소하게 불명하다. 그 웃음을 상상하니 기분이 자쳤다. 조금 천천히 읽어도 괜찮을 것 같아. 내가 좀 읽어볼게. 지금 목소리가 잠겨 있는 것 같아서. 곱씹으면서 읽어야 돼. 자기 거라도. 지금 굉장히 시작을 잘했고, 이야기 서사 전체가 굉장히 억지스럽지 않고 자기의 내면을 담담하게 그렇게 풀어내고 있듯이 보여. 이런 글들이 진실성이 있어서 좋아. 기차는 긴 터널을 통과해 광명역을 지나 마지막 역인 서울역을 남겨두고 있었다. 도착까지 5분 남짓이라 기차은이라는 게 뭐야? 부스럭거리는 사람들 다소 분분했다. 기차은이가 뭐야? 기차 안인데 제가 오타 아니, 치고 못하겠습니다. 네. 기차 안의 안. 맞아, 그랬을 거야. 읽던 책을 가방에 넣고 옆에 블라인드를 올렸다. 1시간 전엔 녹음으로 가득했던 풍경은 이제 콘크리트 건물로 빼곡했다. 우선 오늘은 막 이렇게 어떤 그 세세한 걸 잡기보다는 읽어보고 전반적인 이야기 구성과 뼈대에 대해서 오늘 처음에 제가 항상 이게 질문 답, 그 다음에 뼈대 얘기했지. 그 다음에 이제 문치에 들어가고 그렇게 바꾸는 거지. 창에 머리를 기대 고개를 들었다. 하늘엔 잿빛이 지겹도록 이어져 있었다. 지겹도록 이어져 있었다. 이런 부분들 참 의식과 현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소설인데 이렇게 하나 이렇게 써주면서 감정이 그 안에 내포될 수 있지. 아, 이렇게 지금 화자의 어떤 심리 상태가 어떻구나. 새카만 구름은 금방이라도 억수 같은 비를 쏟을 것만 같았다. 저번 시간에 이제 그 기차 안에서 보이는 저 밖의 모습, 거기서 이제 클로즈업 돼서 내 눈에는 보였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 파인아트, 이 순수 문학은 우리가 그것이 클로즈업 돼서 나한테 보일 수는 없다. 그러면서 그 부분을 잘 해야 된다 얘기했지. 그런 부분들은 삭제를 한 것 같고 차창 너머로 보이는 건물들이 차츰 작아지더니 강변북로가 나왔고 한강이 보였다. 북로가 나왔고 한강이 보였다. 이 부분들도 네. 지금 기차 안에서 바라보는 상황이잖아. 네. 근데 강변북로가 나왔고 한강이 보였다. 근데 사실은 기차 안에서 가다 보면 이것이 강변북로인가, 뭐, 뭐 동부간선인가, 뭐 그런 거 생각하기보다도 우선 차들이 먼저 보이겠지. 네. 내가 운전을 하면은 이 표지판을 보면은 강변북로로 좀 들어가고 있구나, 뭐 동부간선을 타는구나, 뭐 이렇게 반포대교를 타는구나, 뭐 그렇겠지만 네. 지금 이거는 기차 안에서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차들이 먼저 보일 거지. 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강변북로가 나왔다는 것은 이것은 화자가 얘기한 게 아니라 작가가 얘기하는 거야. 네, 한강이 알겠습니다. 보였지. 이거는 이제 화자가 얘기하는 거고. 기차는 다리를 지나며 속도를 줄였다. 궂은 날씨에도 이제 오리배들이 보였어. 이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첫 장 한 페이지에 그 씨앗이 보이느냐, 문제점에 대한 씨앗이. 붉은 구명조끼를 입은 두 사람이 분주히 몸을 들썩이며 오리배를 굴렀다. 그들은 부표를 향해 가속을 했다. 부지 중에 저 선을 넘어서면 어떻게 될지 궁금했다. 부지 중이라는 것은 불식간에 이런 얘기지? 네. 이런 부분들도 약간 걸려. 네. 부지 중이라는 부분도. 우선 여기는 우선 체크를 해놓고 나중에 다시 볼게. 안전요원이 작은 보트를 타고 사이렌을 울리며 불이 나게 달려오겠지?
아쉽게도 기차는 다리를 건너 도심을 향해 달리며 한강을 떠나 결말을 보지 못해. 이 부분이 사실 이런 거야. 이 부분을 조금 더 이걸 살아있게 써야 돼. 이거는 지금 스토리를 쓰는 거야. 그럼 이걸 한번 고쳐볼게. 아쉽게도 기차는, 이거 시나리오가 아니잖아. 다리를 건너 도심을 향해 달리며 한강을 떠나 결말을 보지 못했다. 이 부분을 그냥 진짜 화자의 시점에서 써봐.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될까? 지금 한번 해볼게. 어, 기차는 더 기차는 다리를 더 지나면서 응. 어, 주어를 기차로 하지 말고 주어를 나로. 지금 창문에서 보이는, 달리면서 창문에서 보이는 한강 안에서 지금 오리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기차가 주어가 되면 안 되고, 이거는 우리가 내가 주어가 돼서 한번, 내가 지금 자, 상상해보자. 기차를 타고 있어. KTX를 타고 있는데, KTX는 굉장히 빠르지.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 돼. 한번 스쳐가는 건데, 얼마만큼 그렇게 자세히 보이느냐. 근데 뭐 이제 가까이서 보인다는 설정이라면 그럴 수도 있어. 그렇지만 이제 내가 지금 내 시야에서 사라지는 거야. 기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지? 다시 한번 고쳐볼게. 어, 아쉽게도서부터 써볼게. 네. 아쉽게 달려오겠지? 불이 났게 달려오겠지? 그래서 아쉽게도 그 다음서부터 써봐. 그리고 이 기차는 하지 말고. 또 음. 그들은 멀어지며 음. 이내 시야에서 사라졌다. 근데 이제 여기 이거는 정보정단하는 사실이고, 그런데 내가 지금 유리창에 앉아 있잖아. 그럼 네. 사라지면서 그 유리에서 보이는 어떤 그 화면이 시야에서 사라지는데 다시 간판이 보인다거나 아니면 소리가 들리겠지. 훅 하고 달려가는 어떤 그 지금 KTX 안에서의 소리. 그러면서 또 저쪽에서는 내가 유리창을 봐야 되는데 또 누가 이렇게 그 이렇게 쭉 오면서 그 뭐 카트를 밀고 뭐가 안내원이 이렇게 온다거나 뭐 승무원이 이렇게 오는데 지금 그 카트를 밀고 오면서 유리창에 어떤 그림자가 그 승무원의 그림자가 어려서 걔네 그 사람들을 잘 볼 수가 없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더 보고 싶어. 왜? 나는 안전요원이 오면서 사이렌을 울리며 불나게 달려오겠지. 이게 상상을 했으니까 뭔가 좀 불안불안해 보이는 거야. 그럼 요 앞전에 지금 부표를 향해 가속을 했고 부지 중에 저선을 넘으면 어떻게 될지 궁금했고 이 부분들이 내가 이제 불안해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조금 더 내 어떤 심리적인 상태, 감정을 거기서 조금 더 썼으면 뒤에 조금 더 증폭시키기가 좋아. 그래서 지금 훅 지나가면서 아쉽게 내가 보지 못하는 내 마음의 아쉬움이 여기서 좀 더 나와야겠지. 그렇지? 그래서 아쉽게도 그들은 멀어지만 시야에서 사라졌다. 이걸 좀 고쳐볼게. 자, 아쉽게도라는 말을 이제 뺄게. 이게 이제 네. 하수들이 쓰는 게 이렇게 쓰는 거야. 아쉽게도. 이렇게 다 써버려. 근데 사실 이건 하수가 쓰는 거고,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은 이걸 읽고 아쉽게도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정말 아쉽게 느껴지는 거야. 다시 해볼게. 아쉽게고 어떻게 해볼까? 너의 마음을 좀 여기에 담아봐. 이 상황 안에. 화자의 마음을. 좀 더 그들을 보고 싶었으나 음, 어, 유리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곧 건물들로 빼곡했다. 유리 너머 풍경은 건물들로 가득했다. 네. 건물로 가득했다. 그래, 아까보다는 조금 나아졌네. 그런데 좀 더 그들을 보고 싶었지만 유리 너머 풍경은 왜 보지 못했어? 그거 뭐가 들어가야겠까? 슉 하고 뭐가 그림자가 아른거렸거나 아니면 너무 이게 빨라. 소리가 슉 하고 나면서 빨라. 그 다음에 상황 자체가 이 유리창을 가리는 터널 속에 들어갔다거나 아니면 적어도 사람이 오면서 그 유리창을 그림자가 있어서 가렸어. 뭔가 하나가 조금 더 설명이 들어가면 조금 더 이해할 때 독자들이 조금 더 정보가 있겠지. 사실 좀 더 그들을 보고 싶었지만 뭐 때문에? 좀 더 그들을 보고 싶었지만 음, 기차는 가속을 하며 콘크리트
자, 이제 콘크리트에 들어가는 거는 너가 지금 기차 위에서 시선이 있는 거야. 우리 영화처럼. 카메라가 지금 찍는 거야. 기차가 보여줘서 뿌 하고 기차가 달려와. 근데 기차가 지금 터널로 싹 들어갔어. 그거에 보는 시점은 지금 영화처럼 지금 카메라가 부감으로 기차를 찍는 시점. 그게 아니고 우린 지금 어디에 앉아 있어? 기차 안에 기차 앉아 있어. 안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기차 안에서 보이는 걸 얘기해야 돼. 아, 기차가 터널로 들어갔다는 것은 내가 느껴지는 거야. 어두워졌어.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내가 환했던 창밖이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어두워지니까 안 보여. 깜깜해. 그게 아는 거지. 기차가 지금 소리가 지금 뿡 하면서 지금 터널로 들어간 거지. 어두워졌다. 창밖이 어두워진 거야. 안에서는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조명을 켜놓기 때문에 안 어둡지만 이 창밖은 그 터널로 들어가는 그 모에 막혀서 벽돌이 지금 쭉 스치고 지나가면서 검해져서 어두운 거지. 그렇게 지금 나는 이 기차 안에 앉아 있는 거 하잖아. 다시 해볼게. 음, 좀 더 그들을 보고 싶었지만, 그들을 더 보고 싶었지만 어, 이제 창은 곧 어두워지며 내 얼굴이 비쳤다. 음, 내 얼굴이 비쳤다. 혹시 그곳에 그 아쉬움 가득한 내 얼굴이 비쳤다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해지는 좀 표현이에요. 더 그들을 보고 싶었지만 창이 어두워지며 내 얼굴이 비쳤다. 아, 아쉬움 가득한 내 얼굴이 비쳤다. 그 다음에 끝이야? 유리 너머 풍경 건물로 가득했다. 건 지워? 유리 너머의 풍경은 음. 다시 건물들로 가득했다. 네. 연결해볼게, 자연스럽게. 달려오겠지? 좀 더 그들을 보고 싶었지만 창이 어두워지며 아쉬움 가득한 내 얼굴이 비쳤다. 근데 아쉬움 가득한 내 얼굴이 어디에 비쳐? 어두운 창이 비쳤지. 네. 그래서 창이 어두워지며 아쉬움 가득한 내 얼굴이 비쳤다를 어떻게 붙이면 될까? 아쉬움 가득한 내 얼굴이 뿌옇게 어두워진 창에 비쳤고, 그 다음에 그런 얼굴이 계속 스치고 지나가는 거야, 창을. 이게 조금 더 섬세하게 표현하는 거야. 쭉 기차가 섬세하게 지금 쭉 터널을 지나면서 내 얼굴들이 자꾸 흐려져. 근데 그 검은 배경 위에 얼굴은 보여. 왜 조명이 때리니까, 안에서. 그래서 흑뿌여진 얼굴들이 자꾸만 마치 잔상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필름을 보면 이렇게 쭉 넘기면 잔상처럼 옛날에 그 활동사진처럼 쭉 넘어가잖아. 네. 내 얼굴이 잔상이 뿌연 잔상이 아쉬움 가득한이라는 건 써도 괜찮아. 뿌연 잔상이 필름을 넘길 때처럼 혹은 옛날 어린 시절에 책을 쭉 넘길 때처럼 잔상이 쭉 이어졌다가 다시 앞이 밝아지면서 유리 너머에 건물들이 가득 찼다. 건물들이 보였다. 이렇게 이제 쓰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하나하나에 대한 정보량을 상상을 해보면서 우리가 이제 실제 우리가 오늘 내가 너를 인문학을 이제 사실 나는 너를 서울예전을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한예종. 난 사실은 뭐 사람마다 호불호가 다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뭐 나는 조금 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사실 오늘도 너한테 타자의 인문학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하겠지만 소설가가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진짜 사실의 어떤 현실과 내가 만들어낸 허구의 현실을 경계해야 돼. 그 저번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게 박찬일 시인의 그 시가 있는데 진짜 우리는 하늘을 봐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은 뭘 보고 있어? 웅덩이에 비친 하늘을 보잖아. 가짜 하늘을 보지. 그래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날개가 젖어서 죽는 거지. 나방이 밤에 불을 보고 뛰어들잖아. 근데 그 불이 우리가 진짜 낮에 우리가 자연이 만들어낸 우리가 조물주가 창조해낸 그런 해가 아니라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전기, 빛인데 그 불빛은 생명을 키우거나 해처럼, 선처럼, 태양처럼 그렇게 어떤 밝음의 빛이 아니라 그 인위적인 전기빛은 나방을 모으게 해서 죽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사실 경계해야 될 것은 이거 쓸 때
내가 철저하게 그 현실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현실 안에서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느껴지는 것들을 표현을 해놔야 되고, 단지 그 현실은 내가 지금 당장 기차에 올라타면서 KTX가 지나가면서 내가 보면서 이렇게 쓰진 않잖아. 네. 사실 나는 옛날에 공부할 때 직접 그 장면을 쓴다 그러면 거기 가서 KTX 타면서 그 안에서도 쓰고, 나는 재능이 별로 없는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그 정말로 그 공원 안에서 아주 땡볕이 내리쬐는 여름에 그 나무에 대한 걸 쓰려고 그러면 나는 재능이 없어서 몇 시간씩 거기 앉아서 진짜 그 안에서 그걸 보면서 썼어.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한다 해도 그거를 내가 경험이 있잖아. 윤서도 공원에 갔던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KTX를 타봤던 경험이 있고, 또 누군가 사랑하는 얘기를 쓴다 그러면 누군가 사랑해봤던 감정과 경험들이 있잖아. 그거를 끌어내. 끌어내지만 이것은 이미 내가 갖춰져 있는 이미지적인 현실이야. 이건 진짜 현실이 아니야. 우리 과거야. 죽은 과거, 죽은 시간의 현실이지만 이걸 끄집어내서 그 안에 내가 현실적으로 지금 그 상황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그리고 거기서 내가 지금 이제 이건 기술이야. 그 당시 애인하고 헤어질 때 감정하고 지금 이 소설을 쓸 때 감정은 다르잖아. 그러면 옛날에 내가 애인하고 헤어졌던 그 사랑이 절절했던 그걸 끄집어내서 그대로 쓴다 그래서 이 소설에 맞진 않아. 그럼 우리는 기술자야. 그러면 그걸 또 우리가 이 소설에 맞게 진화시켜서 분위기나 주제나 제목에 맞게 우리가 선택한 질문의 답에 맞게 가야 되는 거지. 그 단계를 조금 더 거쳐야 돼. 그래서 이 부분들 내가 오늘 얘기한 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독자에게 주는 정보가 자꾸만 들락날락거려 관점, 시점이 깨지는 거야. 나는 화자는 정확한 시점을 갖고 있어야 되지. 그래서 이걸 썼다가 뭐 갑자기 3인칭처럼 됐다가 카메라가 왔다가 이러면 안 돼. 나는 정확하게 지금 어디에 있는가 공간에 어떤 시간에 있는가 KTX 안에 있다. 그치? 자, 계속 해볼게. 잠시 후 마지막 역을 알리는 국악이 흘렀고, 국악이 흘렀다 이것도 조금 그 나오는 그 노래 뭐야? 뭐 무슨 뭐 배뱅이 타령이라든가 뭐 아무튼 뭐 있을 거야, 그치? 그런 것들이. 네. 열차 한 사람들은 부산스럽게 짐을 챙겼다. 짐을 챙겨 뭐 일어섰다라든가. 방송 전에도 몇몇은 이미 출입문 앞에 서 있었다. 바쁠 이유가 마땅히 없었기에 앉아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기 기다렸다. 나는 바쁘지 않다는 거야. 이런 거 쓸 때도 이제 좀 이렇게 들여쓰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플랫폼엔, 왜냐하면 이제 들여쓰기라는 것은 우리 영화에서 씬이 나눠지듯이 장면이 바뀌는 거지. 네. 그다음에 플랫폼엔 출근하는 직장인들로 가득했다. 그들이 형성하는 인파의 소용돌이에 상겨질 것 같아. 한산해질 때까지. 이게 지금 주인공이 계속 지금 행동이 반복되는 게 기다리는 거야. 남들이 다 나가기까지. 마치 썰물이 다 빠져나가고 갯벌에 뭐가 있을 때까지 그냥 뿌연 그 뻘만, 그 뻘에서 우리가 뭐 이렇게 조개라든가 뭐 이렇게 그것이 다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러면서 조금 이렇게 현상에 대한 거, 눈에 보이는 것만 쓰지 말고 거기에 자기의 어떤 의식이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얹어야 돼. 이게 비유와 환유와 대유와 직유 같은 게 좀 이게 그래서 문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마치 내 마음을 표현할 때 이 한산해진 어떤 것은 마치 물이 빠진 바다에 뭐 어떤 뻘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왜 나한테 중요하냐?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 도중 눈에 띄는 한 남성이 이제 눈에 보였다. 마치 물이 빠진 그 뻘에서 생명이 막 있어. 그 개도 있고 조개도 있고 뭐가 이렇게 작은 생명들이 파닥파닥 하는데 그때 그것처럼 한 남성이 딱 눈에 띈 거야. 근데 그 남성의 어떤 묘사가 중요해. 처음에 뭐가 보였는가? 그 남성이 대머리였는가? 그 남성의 어떤 하얀 어떤 그 중절모가 보였는가? 아니면 그 남성의 어떤 이상한 어떤 특이한 행동이 보였는가? 아니면 그 남성의 어떤 말투가, 목소리가 들렸는가? 이런 거야. 그는 나처럼 흐름에 올라타지 않고 멀뚱멀뚱 서 있었다. 가벼운 옷차림이었고 작은 가방에 끈을 두 손으로 꽉 쥐고 있었다. 그렇지, 잘했어. 그 사람 설명해줘야지. 얼굴에 주름이 군데군데 접혀있는 걸 봐선 중년일 거라 짐작했다. 이상스럽게도 그와는 대전역까지부터 그럼 계속 그 사람을 신경 썼던 거네. 대전역부터 함께였으니까. 네. 네. 근데 그 사람이 앞에 있어, 옆에 있어, 내 옆에 있어, 아니면
아주 가까운 앞에 있어? 멀리 있어?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어? 좀 가까운 멀리에 좀 한 30m 거리에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도 똑같은 내가 만들어낸 세계에 살아있는 사람이야. 시간과 공간 안에서 그 사람이 움직이는데 그 사람이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한데 이거를 우리가 30m 앞에 있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우리 독자들한테 알려주려면 이 사람도 어떻든 내가 만들어진 이 지금 KTX라는 이 지금 현실적인 공간에 이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이게 어디 쪽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면 어떻게 쓰면 될까? 어, 그 주변에 있는 사물들을 빗대어서 설명하면 좋지 않을까요? 한번 해봐. 한번 어, 해보자. 어떻게 하면 될까? 그, 어, 나는 이제 편의점 벤치 옆에 앉아 있었는데, 음, 그는, 그 에스컬레이터 옆에 서 있었다. 음. 에스컬레이터 앞에 서 있었다. 그 편의점 앞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 사람들이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그 손잡이 옆에 그가 가방을 내려놓고 한심한 뭐 얼굴로 아니면 무슨 뭐 사람들을 두리번 쳐다보는 얼굴로 그렇게 서 있었다. 그게 좀 뭔가 그 사람도 어디에 지금 서 있는가 우리가 좀 알고 싶어.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주고 그다음에 같은 목적지에 내려 같은 행동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 행동까지 하고 있다. 이질적이기보다는 뭔가 그 사람한테 동질적인 걸 느꼈고, 그는 내 앞자리에 앉았는데 아까 다리 위에서 창문에 머리를 쳐박곤 부표로 향하는 오르베를 보는 듯했다. 그리고 관찰하고 있었구나. 설마 목적지까진 가진 않겠지. 나는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기 전 인파의 꼬리에 대롱 매달렸다. 이런 표현들. 인파의 꼬리에 대롱 매달렸다. 이런 게 사실은 쉽게 네, 가는 표현들이야. 응. 네, 플랫폼에 둘만 남는다면 무척 머쓱해질게 자명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뒤를 돌아 그를 살폈다. 그런 남성은 여전히 제자리에 서 있었다. 근데 이제 그 사람하고 만나기까지가 같이 올라간다면 머쓱해질 거다. 이것은 자기의 생각인데, 화자의 생각인데, 그러려면 그 사람하고의 뭔가 머쓱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있나? 나서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조금 생각을 해주면서 이게 스토리를 쓰는 거에 아니라 우리는 항상 이것을 그때 현실에서 그 의미를 찾아서 쓰는 거거든. 스토리를 쓰는 거하고는 달라. 자, 여기까지 해서 우선 첫 번째, 이게 굉장히 기니까 첫 번째 강의를 끊고 조금 있다. 바로 시작할게. 금방 다시. 나한테 다시 네, 신청해줘. 다시 두 번째 챕터로 들어갈게. 네.